오늘 끝에 이제 중요한 얘기도 할 거니까. 자, 241페이지 보시면, 그,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내용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자, 내용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2년. 자, 원래 애초에 건물 지을 때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80만 원. 근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인건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80만 원이 아니라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이걸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왜 철거해요? 수익보다 뭐가 크다고요? 비용이 크다. 이런 거를 무슨 건물이라고요? 왼수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경제적 내용수. 근데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이런 거 나와 안 나요? 이거 나오면 고물상에 팔면 돈 되죠? 이런 걸요. 한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얼마 챙길 수 있다고요? 10만 원. 이걸요. 잔존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잔존가치. 그러면 자, 100만 원짜리가 자, 이 5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자, 5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 감소한 거예요? 90만 원 가치 감소한 거죠? 이 90만 원을 자, 2년 지났으니까 적정액씩 빼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내용 연수에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용 연수에 한 방법.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맨 먼저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볼게요.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90만 원을 5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90만 원 나누고 5 하면 되죠? 그러면 18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8만 원 합쳐서 얼마라고요? 36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이때는요 64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문제도 금방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뭐 대충 알 건데 뭐 그림이냐? 이거는 다른 방식하고 비교해 보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다른 방식하고 뭘 하려고요?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게 100만 원입니다. 재조달원가 100만 원. 그리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이제 쪼개서 감액을 시키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는 90만 원을 감가 대상금액에 줍니다. 뭐라고요? 감가 대상. 요거를 5년 동안에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18만 원 있죠? 9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8만 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요만큼이 36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 가치.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계산 문제가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매우 자주. 2년 한 번 걸고 물어보니까 요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률법이라고 있는데, 정률법은요, 자, 한 3년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지금부터 이거마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금방 풀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은 자,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항상 많이 물어보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률법은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2년이 지났다. 그러면 2년 말 현재 무계획은 얼마라고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2년 지났죠? 이만큼이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상환기금법이라는데 상환기금법. 자, 요거는요 상환기금법에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건 이따 좀 이따 할게요. 어쨌거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2년 지났다. 그러면 2년 말 현재 누계액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감가 누계액이고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적산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일단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얘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각종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물의 형태를 취하는 각종 구축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 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매기 일정액 정도가 감액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요거 볼게요. 요는요 아무래도 각종 기계라든가 동산, 차량 이런 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스파크 한 대 구입했습니다. 뭘 구입했다고요? 스파크 한 대 구입해서 자, 그 애들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중고차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가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3년 된 차나 14년 된 차나 그똥차죠? 뭐 차이가 있어 없어요? 뭐 거기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액을 많이 시키고 나중에 조금 시키니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정률법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무래도 광산 같은 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산이 있는데 이 광물이 매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채굴이 다 끝났다고 치자. 5년 지나면 채굴이 끝나면 자 광산업을 어떻게 해요? 해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산업을 계속 한다고 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광물이 채굴 끝났으니까 다른 데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광산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매기 일정에서 적금을 든다고 가정해요. 그럼 적금 들으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적금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자는 좀 더 붙겠죠? 요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만큼씩 감액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새로운 광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매기 적정액씩 적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붙죠? 그만큼씩 감액이 된다고 가정해서 나중에 또 다른 광산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감귤 아시나요? 감귤. 오렌지 그 사촌 동생 있잖아요. 감귤을 믹서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감귤 액상 기억하세요? 감귤 액상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감가액이 처음에는 뭐가 가장 크다고요? 정률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요 상환기금법. 그래서 감귤 어떻다고요? 액상. 기억할 수 있죠? 자, 감가상각비는 처음에 뭐가 가장 크다고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러면 적산가치는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적산가치 있죠? 거꾸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얘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정액법, 뭐라고요? 정률법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적산가치는 뭐가 가장 크다고요? 상환기금법이 가장 큰 겁니다. 감귤 액상 기억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244페이지에 보시니까, 자, 그 1번 정도는 계산 문제는 할만합니다. 예, 1번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요. 한 장 넘기면 계산형 문제이죠? 그리고 2번, 3번,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5월 달에 할 겁니다. 알겠나요? 좀 하지 마세요. 예, 괜히 자꾸, 이거 10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다 못 풀어요. 5문제 위주로만 풀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거 자꾸 풀만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계산 문제 어렵게 물어봐서 그 문제 푼 사람 거의 손은 많이 못 댄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쉬운 문제 위주로 자꾸 접근해야 돼요. 한번 푼 것도 풀고. 그래서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로 계산된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적산가치를 구해라. 자, 보니까 원가법이죠? 자, 그러면, 자, 준공 시점은 2015년 6월 달이랍니다. 기준 시점이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인데, 이거는요, 2020년이죠? 그럼 몇 년 지난 건물이에요?
5년 건물이 지난 건물이네요. 5년 된 건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원가가 2억이죠? 이런 경우는 금방 합니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요거죠? 요 기준 시점에 이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 들어가요? 2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미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이런 거는 할만합니다. 2억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자, 경제적 냉수는 50년이랍니다.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어디 갔냐면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자, 잔존가치율이 10%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10%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금액에 10%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얼만큼 감액이 되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감액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50년 동안 쪼개면 되죠? 맞아?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감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뭐라고요? 감가액. 이거 계산하면 360만 원 나옵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1년에 얼마씩 감액이 되는 거예요? 360만 원이죠? 300. 근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감액이 된다고요? 360만 원 곱하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그러면 1,8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8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얼마예요? 얼마 같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원래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억 8,20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이거 1억 8천입니다. 이제 어렵긴 한가? 어렵나요? 할만해요? 와, 이거 다행이시네. 다 됐죠? 지워도 되나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핑크색. 못해요? 자, 이렇게 주어질 경우는 할만합니다. 5년 대 시점에 다시 진다면 2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50년 지나면 10%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50년 동안에 1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남으니까. 아, 이건 없어진 게 아니죠? 이만큼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50년 동안에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 얼마라고요? 3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1년에 360만 원씩 감액이 되니까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5를 곱하니까 1,8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1억 8천 얼마라고요? 200만 원. 이게 바로 적산가치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요 정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정률법도 금방 계산하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지금 하지 마시고 풀 수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위쪽에 가시면 자, 거기 내용연수의 초기에 감귤액상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감귤액상. 그리고 자, 그 내용연수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해볼게요. 자, 한국의 이제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이제 85세라고 치자. 85세인데 어떤 여자분이 자 40살 됐답니다. 40세니까 이게 실제 나이죠? 40세니까 실제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허구한 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뭘요? 불로장생 보약만 먹고 그리고 뉴스퀸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그 안티에이징 같은 거 있죠? 이거 먹고 나왔으니까 건강 나이는요 28살밖에 안 된답니다. 건강 나이는 얼마라고요? 28이다. 그러면 이 건강 나이로 하면 감가를 요만큼만 감액을 시켜줘야 되죠? 이만큼 감액하면 안 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질이 지질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평생 행상만 했다는 얘기죠. 그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화장품이라는 거 구경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이가 얼마라고요? 거의 60세랍니다. 몇 세라고요? 60세. 그러면 60세만큼을 감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건물이 40년 된 건물인데, 자, 건물이 몇 년 됐다고요? 40년 된 건물인데 관리를 아주 잘하게 되면 실제는요, 이 유효 내용요소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유효 내용요소라는 겁니다. 이만큼만 감액시켜줘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물은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거의 60년이 될 수 있죠. 유효 내용요소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만큼 감액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내용연수를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면 새 건물 같은 것도 있죠. 그럼 새 건물만큼 조금만 감액을 시켜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런 얘기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관찰감가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노련한 차량 수리업자가 있다고 치자. 자, 한 50년 넘게 차를 수리했던 수리업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차가 클클대면서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 구분한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요만큼 정도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요만큼 감액이 됐구나. 경제적으로 이만큼 감액이 됐다. 이렇게 해서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방식이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얘는요,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다면 요거를 보다 이제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감가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 감가라 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감가가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감가가 있죠. 얘는요, 아예 처음부터 치유할 수 없는 감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감가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웬만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태풍에 의해서 손상됐다. 그러면 이건 다시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도 안 고쳤으면요, 감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 좀 세세하게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 하더라도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치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거 못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조립식으로. 근데도 안 만들었으면요,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요,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가 다른 데 이사 가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감액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분해법 해줍니다. 되셨죠? 말 뜻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그런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예, 그 감가 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감가 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맨 아래 244페이지 맨 아래 서술형 질문 알아볼게요. 1번에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해서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그러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적정한 뭘 구하겠다고요?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른쪽 3번 볼게요.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요, 법에서 정해준다고 했죠? 법정 내용수를 기초로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내용수 있죠? 요걸 기초로 합니다. 그 다음 6번 해볼게요. 기능적 감가 요인에는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아니면요, 설비의 과잉,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답을 하고요.
기능적 감가윤회줍니다. 7번에 인근 지역의 쇠퇴,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 저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윤회입니다. 몇 번이고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정률법은 감가액이 초년도에는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함에 따라서 감가액도 점점 체감하죠. 점점 줄어든다. 괜히 지었네요. 점점 줄어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이 초년도가 가장 작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고 했죠. 이거는요, 광산 등의 평가에 적합합니다. 어디라고요? 강산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다른 거 할만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거 이제 원가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방식. 이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원가 방식 하에 뭘 구하는 거고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요, 적산법 해줍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인 논리가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억을 내가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예치해 본다고 치자.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5% 정도 이자를 주겠답니다. 1년에. 근데 내가 이걸 부동산을 구입해서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5% 정도는 임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것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재산세 이런 거 내요, 안 내요? 원래 재산세 안 냅니다. 근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유지 수선비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 자동차 같은 거 누구한테 빌려주면 3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 3년 동안 빌려주고 미국 갔다 오게 되면 3년 동안의 가치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 있죠? 3년 동안 낡고 노화될 수 있죠?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거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죠? 이것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안 받으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 갔냐면, 자, 노란색. 자, 노란색 누가 가져갔어요? 자,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요거 기초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요거는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5월달에 자세히 할 거니까 1억을요 기초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기초가. 여기다 5% 있죠? 요걸 기대 이율 해줍니다. 무슨 이율이라고요? 기대 이율.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비 있죠? 다 받아내야 되겠네요. 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가요 여럿이란 얘기입니다. 제 경비를 더해서 자, 임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 경비에는 어떤 건 포함시키고 어떤 건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죠? 포함되는 걸 착착 쌓아놔서 임료를 구했다 해서 이걸요, 적산 임료해 줍니다. 적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 적산 전력계 하면 한 달 동안에 전력 쓴 거 합쳐서 내는 거죠? 이걸요, 적산 전력계 하듯이 이것도요, 적산 임료해 줍니다. 적산 뭐라고요? 임료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동안 물어본 게 요거 계산 문제 한 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괄호치고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기대율 들어가죠? 요거 물어본 적이 2개 답니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자세히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하는 거는 그 시험에 여기 물어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래도 나는 수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5월달에 할 겁니다. 수석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수석 하는 바람에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공부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암기하세요. 초, 대, 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초, 대, 비. 자, 초, 대, 비 했죠?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 문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계산형 문제 1번 볼게요.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5억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억이래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후 세액 공개 전 기대이율이 5%랍니다. 이거는 그냥 5%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자, 부동산 임대차함에 따라 임료에 포함되어야 할 감가상각비 등 필요재경비가 얼마라고요?
700만 원, 70만 원이랍니다. 연 얼마라고요? 70만 원. 자, 그러면 적산이면 얼마인가? 이거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거 이상 물어보는 것들은 풀기 힘들어요. 요것들은 언제 한다고요? 5월 달에 하면 돼요.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한 장 넘길게요. 자, 요거 이상 물어보면 힘듭니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자꾸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요것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아이고, 이게 엉망이 됐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볼게요. 비교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평가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요거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약속해 볼게요. 지금부터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요, 대상 부동산 해줍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대상 부동산. 평가 대상 부동산. 그래서 요 놈과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근데 이제 이 사례를 어디서 구하냐? 이게 더 중요한데, 사례는 아주 멀리서 구하면 돼야 한대요? 근처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네는 잘 모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건영 아파트. 어떻게 왔어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디 산다고요? 예? 김포에. 무슨 지구? 시화지구? 시화지구는 저기 그 안산이고, 자, 여기는 사후지구. 뭐라고요? 제가 이제 사후지구 아파트 한 제 살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국가고시를 대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미리 다 그냥 불합격시켜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사례를 구할 때는 이게 이제 건영 아파트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있죠?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이런데 만약에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원래 김포 구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여기서 뭘 구했다고요? 사례 부동산을 구했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얘랑 생긴 게 비슷하다면 둘 다 대체 관계가 있다 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얘도 건영 아파트, 얘도 건영 아파트라면 별 차이가 없다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줍니다. 우리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는데, 이 둘은 맛도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하려고 하죠. 이거 똑같은 논리로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하죠. 그럼 사람들은 얘는 비싸고 싸다 하면 당연히 이걸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얘는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차이점만 수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뭐 상업지역 이런 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자, 자기가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뭐라고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유사 지역. 그리고 다른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받고 소비에도 차이가 없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급권이라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이 정도에 있는 사례들은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요, 그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놈과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져, 안 비슷해져?
빚의 직사탄이죠. 사례를 구해도 이런 데서 구해야 되지. 자, 이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 남양주에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부산에서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죠. 서울에서 구하면 돼야 한대요? 서울 사람 이쪽으로 막 갑자기 이사 오고 그러진 않겠죠. 이 직장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례를 구해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 대상부동산과 사례가 어떤 차이점이나 볼게요. 사례가 어쨌거나 사례부동산은 유사지역에 있고 대상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죠. 그러면 아무리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비싸요?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건영아파트인데 얘는요 10년 된 건영아파트랍니다. 10년 된 거고 얘는요 5년밖에 안 됐답니다. 5년 된 건영아파트래요. 얘는 10년 된 거래요. 그러면 5년 된 게 비싸요? 10년 된 게 비싸요? 얼마요? 어떤 사람 10년 된 게 비싸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친구도 오래됐어 좋대나? 그죠?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럴 겁니다. 자, 내가 너한테 그랜저 신형을 줄까 아니면 50년 된 구닥다리 같은 걸 줄까 그러면 걔는 구닥다리 같은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뭐라고요? 또라이다라는 겁니다. 왕또라이브라. 그러니까 새 건물이 더 비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례부동산은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2년 전에 얼마라고요? 3억. 그럼 얘가 얼마나 2년 전에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즘에 거래한다면 요즘에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이거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가치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거를 기준 시점에서의 거래된 걸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사례는요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답니다. 근데 얘는 싸게 거래한 걸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로 바꿔놔야 되겠죠. 정상가로 바꿔놓고 평가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차이점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사례 자료를 수정한다 혹은요 사례 자료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정상화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말로 물어본다면 사례 자료의 수집 조건이죠. 수집 조건 오른쪽에 있어 없어요? 선택 기준 있죠. 일단은 맨 먼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요인.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역이라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서울에 있는 걸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아 남양주에 있는 거 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일 수구권 정도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동일 수구권 내 가격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됩니다.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다. 돼야 안 돼요? 얘는 철근 콘크리트 조조인데 얘는 목조다. 이거 안 되겠죠? 얘는 1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얘는 50년 된 건물이다. 이것도 곤란하죠? 얘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100층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곤란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대체관계가 있는 거지. 차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시점 수정. 자,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이건 반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5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 거죠? 이거 어떻게 반영합니까, 이거를? 곤란하죠?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걸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마지막으로 이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해줍니다. 금매라든가 아니면 정부에는 강압적 거래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수용당했다든가 이거 다 뭐라고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요 정상가로 바꿔놔야 되죠. 이거를요 사정 보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 사정 수정한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를 원칙으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특수한, 이렇게 친구한테 10% 싸게 했다. 이런 거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구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구권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선택 가능한데 다만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뭘 가능하다고요?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든가, 수용당했다든가,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이런 거 뭐라고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해줍니다. 이런 거를 구하면 대화인데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한데, 뭐는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 고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드디어 이제, 자, 요거를 이제, 정상화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자, 뭘 하는 거라고요? 정상화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47페이지 볼게요. 다른 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사례부동산의 가격 있죠? 사례부동산 가격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격에다가 일단은 이 사정 보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을 먼저 해야 돼요. 특수한 사정 수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냥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자, 시점 수정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시점 수정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했죠? 그러면 이 사례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 바꿔놨어? 안 바꿨어요? 바꿔놨고, 그리고 요즘에 거래하는 걸 바꿔놨죠? 바꿔놨죠? 이 상태에서, 자, 사례가 이제 유사 지역에 있다. 그러면, 자, 이 가격 수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거 반영해 줘야 돼요. 이걸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5년밖에 안 됐는데, 사례는 10년 됐다는 얘기죠? 그럼 개별적인 요인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그래서 요거, 자, 문제 풀 때 반드시 순서에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사시지계다. 뭔 지계라고요? 사시지계.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이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시지계다. 암기할 수 있죠? 사시지계 순서에 따라서.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답만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질 않죠? 순서에 따라. 자, 무조건,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걸요,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요? 비준 가치 해줍니다. 비교해서 준한 가치란 얘기죠?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무조건 사례부동산의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사정보정치를 구할 때는 항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넣습니다. 뭘 넣으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두 가지 형태인데 얘는요, 자, 지수법의 형태로 물어보기도 하고 지수법. 그 다음에 변동률법의 형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변동률법.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무조건 이렇게 놓습니다. 사례분의 뭐라고요? 대상, 이렇게 놔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사례부동산의 가격이 있어, 없어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죠? 여기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십니다.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사례분의 100 대상 있죠? 100분의 100 났죠? 그런 다음에 사례가 20% 고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여기다 20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급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여기다 20 빼주면 됩니다. 20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금방 하죠? 사례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죠? 그것만 반영하면 돼요. 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사례를 반영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사례분의 대상 있죠? 사례가 25% 고가로 거래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요? 25 더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요거 볼게요. 얘도 똑같이 사례분의 대상 있죠?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뭐라고요? 낮죠? 그런 다음에 얘는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대상 지역의 상권이 20% 우세다.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사례분의 대상 있죠? 대상 지역 20% 우세다.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만약에 사례 지역이 10% 열세다. 그러면 여기다 10 빼주면 돼요. 항상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 한쪽에다 뭐라고요? 열세 한쪽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요인도 무조건 사례분해 보라고요. 대상 써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100분의 100 놓으라고 했죠?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 놓은 다음에 자, 그 대상 사례분의 대상이죠? 대상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10% 열세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빼주면 돼요. 알겠죠? 이번에는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15% 우세다. 그럼 15 더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열세한 쪽에다 뭐라고요?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거래 시점입니다. 사례가. 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인데, 기준 시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뭐라고요? 기준 시점. 근데 거래 시점의 부동산 물가는요, 자, 100이었답니다. 얼마라고요? 100. 근데 기준 시점에서의 부동산 물가 지수는요, 130이 됐답니다. 그럼 22년 동안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30% 오른 거죠? 그럼 이때는 그대로 100분의 130 해주면 됩니다. 얼마 주라고요? 100분의 130. 거의 문제에서는 한 80%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요거는 거래 시점. 요거는 거래 시점. 요거는요, 기준 시점인데, 문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몇 프로씩 올랐다고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 투자론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돼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10% 하면 얼마라고요? 0.1이죠? 요거에 몇 년 지났어요? 2제곱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준 걸 뭐라고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변동.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100분의 100.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형태 물어본다겠죠? 자,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요것도 무조건 뭐라고요? 100분의 100. 요것도 얼마라고요? 100분의 100.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걸로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계산형 문제, 오른쪽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자, 사례 토지가 찾으셨나요?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시장 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사정 보정치는, 자, 밑줄 쳐볼게요. 사례 토지가, 밑줄 쳤나요? 사례 토지가, 자, 오른쪽에 10% 고가, 10% 뭐라고요? 고가. 그러니까 사례분의 대상이죠? 사례 토지가 몇 프로 고가라고요? 10% 고가로 하신 거에다 10을 더해주면 돼요. 10% 저가다. 그러면 10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10분의 100 있죠? 요걸요, 사정 보정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얘는 항상 요것만 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정 보정치는 사례가 이 특수한 사정이 갭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자, 거기 4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 자,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할 경우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사례 토지가 20% 우세. 밑줄 쳤나요?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토지가 20% 우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20분의 100 있죠? 이렇게 한 게 지역 요인의 비교치입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일 경우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대상 토지가 자, 25% 열세. 밑줄 쳤나요? 그러면 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 토지가 25% 열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5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100분의 75죠? 이렇게 한 걸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뭔 요인이라고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2015년 7월에 택지를 구입했는데 기준 시점인 2020년 7월에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자, 사례가 거래할 때의 자, 택지 지가수는 100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준 시점인 2020년 7월에 택지지가세는 120이죠. 그럼 5년 동안 몇 프로 오른 거예요? 20% 올랐죠. 그러면 얘는 곧바로 얼마 해주면 돼요?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걸요 지수법 해줍니다. 이걸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씩 올랐답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에 구입한 사례 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씩 올랐어요? 10% 올랐죠? 근데 몇 년 됐어요? 2년 됐으니까 1 플러스 10% 하면 0.1이죠? 요거에 제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걸요, 시점 수정치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6번은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제가 안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능하면 기본적인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 기본적인 논리 있죠? 자꾸 아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10% 우세한 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평가사가 놀지 말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거기 7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답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자, 사례 부동산이 시장 가치 대비 20% 저가로 거래했답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몇 프로 저가라고요? 20% 저가로 거래했죠? 그럼 여기다 20 빼줘야 되겠네요. 20 빼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거래 시점에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 부동산 물가지수는요 120이랍니다. 그럼 그동안 얼마 오른 거예요? 20% 올랐죠? 100분의 120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또한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랍니다. 사례분의 대상이죠?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열세라고요? 20% 마이너스 20 해주면 되죠? 요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랍니다. 사례분의 대상이죠?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몇 프로 우세라고요? 20% 우세라고 했죠? 20 더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 얘는 15억이고, 요건 얼마라고요? 80분의 100이네요. 요건 얼마라고요? 100분의 120. 요건 얼마요? 100분의 80. 요건 얼마요? 120분의 100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더하기 빼기가 있어 없어요? 더하기 빼기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산기, 자, 계산기 있죠? 계산기 가지고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얼마라고요? 100 곱하기 80 나누기 얼마라고요? 100 곱하기 100 나누기 얼마라고요? 120. 이렇게 금방 누르면 돼요. 누르면 됩니다. n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치면 돼요. 자, 치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할 줄 아시면. 그러면 얘랑 약분이 가능해야 하네요? 하고, 그리고 요거랑 요것도 가능해야 하네요? 하고, 요거랑 요것도 가능해야 하나요? 하나. 요거랑 요것도 해줘. 그럼 얼마 남았어요? 15억 남았네요. 15억이 바로, 자, 적산 가치입니다. 무슨 적산 가치라 비준 가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것만 몇 번씩 해보세요. 요거랑 아까 제가 한 거 있죠? 자, 재작년에는 요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 이 그 시장 가치 대비 20% 저가로 그랬다. 그럼 80분의 100이죠? 이거 물어볼 수 있으면 하나를 물어보면 얼른 푸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물어볼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 몇 년을 보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아주 명석해 보이셔갖고, 이런 거 다 풀 수 있죠?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준 거래 사례 비교법 끝.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모조리 5월 달에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말고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알아보겠습니다. 뭐 비교법이라고요? 자, 최근에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대상 부동산에 적정한 임료를 구하겠다. 이걸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 논리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아시면
맨 아래 볼게요. 252페이지 보시면 사례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할 때는 신규 계약으로 임대 개시 초에 지불되는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정상화하라는 얘기죠. 요 표현만 기억하세요.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부동산에 적정한 임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임대했던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수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자 보세요. 사례부동산은 요거는 이제 그 대상 부동산입니다. 얘는 뭐라 할까요? 사례 부동산인데, 자, 요 부동산을 임대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임대했냐면, 자, 여기 볼게요. 얘는 보증금 5억에 월 300만원 주기로 했답니다. 300만원. 이렇게 임대했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료가 얼마예요? 300만원 아닙니까? 임대료가? 그러면 이 임대료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부여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어쩐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쩐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어쩐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왜 안 되냐면, 자,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 300만 원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 보증금 5억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월세는 하나도 안 낸다. 그러면 전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그 매달 내는 돈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요것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요것도 임대 성격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기 이런 것도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기죠? 이걸 실질 임료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료 성격인 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동산에 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한마디로 하면 요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자,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냥. 계산 문제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 임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이 월 300만원 내는 거에는 아까 재산세 이런 것도 받아낸다고 했죠? 아, 유지 수선비 이런 거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여기다 분류해 볼게요. 자, 필요재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임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순 임료가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분리해 볼게요. 요 월 300만 원 있죠? 요것만 여기다 써볼게요. 임료 성격인 거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월 300만 원 내는 돈에는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중에 자, 매기 지불하는 임료 중에 순임료 상당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요 금액에는 필요 재경비도 있고 순임료도 있어 없어요? 있죠? 맞아?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증금 5억 이거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거를요 말이 더럽게 긴데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영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금적 성격의 뭐라고요? 일시불 운영이익. 이것도 이자 성격 있는 거죠? 아, 임대 성격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대료 성격인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하겠는데, 이게 이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인데, 이게 3층짜리 다가구주택인데, 여기는요, 4대가 한꺼번에 살고 있습니다. 몇 대라고요? 4대. 그래서 총 인원이 28명이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살고 있다고요? 28. 그리고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요. 2명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일용직 근로자 혼자 살고 있는데, 그죠? 살고 있죠? 근데 이 임대차 계약하는데 수도요금 있어 없어요? 수도요금을요 n분의 1씩 내기로 했다고 치자. 3분의 1씩 내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 일용직 근로자는요 아침에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들어오질 건데 뭐하러 세수합니까? 그죠?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때 막걸리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해 안 피곤해? 그냥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서 세수해야 하나요? 아, 조금 있으면 들어줄 건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죠?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막걸리 저 드시고 힘들어서 그냥 자는 거죠? 아침에 세수해야 하나요? 물은 하나도 안 쓰는데 3분의 1 내라. 이거는
일종의 임대료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쓰는 것도 아닌데 뭐 내라는 거 아닌가 하니까 이걸요,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실제 쓰는 돈을 초과한다는 얘기죠?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요것도 임대료 성격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대료 성격을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개념 아시면 돼요? 계산 문제 안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는, 아까 24명이, 여기 주인이 여기 산다고 했죠? 주인이 맨 위층에 살아요? 주인이 거의 맨 위층에 살잖아요. 이 맨 위층에 사는 이유가 뭐야? 맨 위층에 사는 이유는요, 세입자들이 자기 머리 위에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맨날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농담이고. 그리고 이 임대료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냐면, 자, 이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해놓고서 임대료 한꺼번에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3천만 원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따라 까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깔세다. 혹은 뭐라고요? 사골세 주는 겁니다. 그럼 1년 지났으면 얼마 까졌어요? 1,000만 원 까졌죠? 이것도 임대료 아닙니까? 1년 동안 임대료. 1년으로 따진다면 이걸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이라는 겁니다. 상가액이 까졌다는 얘기죠? 300만 원째 1년 동안 얼마 까졌어요? 1,000만 원 까졌죠? 이게 임대료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 원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안 까진 거 이거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이거 생기죠? 이것도 임대 성격 있는 거 아닌가?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 아직 안 까진 거 있죠? 요거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이거를 미상가액 운용이익 해줍니다. 뭐라고요? 운용.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임대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요즘에는 많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증금 5억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기죠? 여기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는 문제,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보니까, 자, 다음 자료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월 순지불임료는 200만 원인데 이거 연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요?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일까요? 2,400만 원 아닙니까? 2,400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보증금 운용이율이 10%랍니다. 은행 예치하면 10%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00만 원에 5천만 원에 10%하면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이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가사용료 중 실비 초과액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연간 필요재경비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네? 1,500이네요. 1,500원. 자, 그래서 합치면 되겠죠? 합치면 아마도 4,9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900만 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의미만 아시면 돼요. 실질임료를 기초로 하는 얘기죠. 이거만 아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바로 들어올 거예요. 수익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감자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한 3시까지는 갈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